자, 일단 유전에 관련된 건데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유전이라고 하면 사실 별거 없어요. 딱히 뭐 별거 없고요. 유전자가 뭐냐면 우리 아마 너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뭐 이런 거 알죠? 맞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DNA가 이런 염기 서열로 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C, G, T, A,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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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칠게요. 엄청나게 길겠죠 양쪽 다. 자 이때 여기 부분은 코에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면 코 유전자가 되는 거고 여기를 뭐 키에 관련된 유전자라고 한다면 뭐 키에 대한 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의 배열에 따라 이렇게 어떤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되고 그게 유전자라는 개념이고 유전자는 어쨌든 DNA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럼 DNA의 유전자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가 된다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가끔 지문에 나오거든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염기들 있죠? 쌤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거 막대기들이 보통 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 DNA가 있는데 이중나선 DNA가 있는데 이게 한번 꼬일 거예요. 근데 그냥 꼬이지 않고요. 너네 실 자체를 보통 다이소나 이런 사게 되면 실 뭉태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플라스틱 막대기에 이렇게 돌려 있어요. 맞지?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을 정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DNA가 응축이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뭉태기로 응축이 되면은 DNA가 혹시라도 끊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막대기 같은 거에 이렇게 돌돌 말리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단백질 있죠? 이름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야. 여기에 이렇게 말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딱히 용어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배우긴 할 거예요. 뭐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말려있는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더 꼬이고 그게 한 번 더 꼬이고 계속 꼬일 수 있는 만큼 계속 꼬이다 보면 이런 모양의 염색체가 만들어진 상태로 핵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핵 속에 염색체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46개 정도 있습니다. 염색체가. 저거 하나만 표현된 거야. 알죠? 46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DNA 정보가 있다는 거지.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인데 그게 46개나 있다고. 엄청납니다. 정보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유전자라는 거 개념을 설명했고요. 그러면 대체 유전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중에서 만들어내는 유일한 게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단백질에 대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보를 담그고 있는 게 뭐야? 이 유전자, DNA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요리를 하기 전에 레시피를 보고 요리하는 느낌인 거죠. DNA는 쌤은 레시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도 단백질이고요. 효소 말고도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가 DNA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DNA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냈었죠. 앞에 세포 소기관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뭐 소포체를 거쳐서 리보솜,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분비를 한다. 요 과정으로 단백질을 하나 만들어서 분비를 한다. 레시피에 따라서. 자, 그러면 형질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형질. 형질은 뭐냐면 생김새야, 생김새. 사람마다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형질도 생김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코가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코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이런 코를 만드는 유전자, 저런 코를 만드는 유전자 그렇게 표현된 걸 우리 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눈동자 색에 관련된 유전자라고 했을 때 갈색 눈동자 유전자도 있을 것이고 파란 색깔을 띠게 하는 유전자도 있을 거다. 그러면 이 각자 유전자인데 색깔이라는 유전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라는 걸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 멜라닌 세포, 합성 효소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효소에 관련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멜라닌이라는 거는 멜라닌 색소가 무슨 색이냐면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요. 많이 나오면은 무슨 색깔? 검은색이 되는 거고, 적게 나오면은 하얀 색깔이 되는 거고, 중간 정도 되면은 우리와 같은 황인종, 약간 노란 푸른스름한 약간 살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런 색깔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얼만큼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피부 색깔이 또 달라요. 그 안에서도. 맞죠? 그러면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게 뭐야? 멜라닌 효소예요. 합성 효소. 그러면 갈색깔과 파란색을 봤을 때 한번 니네가 생각을 해봐. 갈색깔 상상해보시고 파란색깔 상상해봤을 때 멜라닌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갈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갈색이죠. 갈색 쪽이 좀 더 멜라닌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좀 더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깔 눈동자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가 조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효소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고 멜라닌 색소를 적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동자 색깔이 갈색깔, 파란 색깔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만든 색깔 같은 경우는 만드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유전 형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결국에는 유전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종류도 다를 수 있겠지만 단백질의 양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슴도 털 색깔이 다른 거 아세요? 갈색깔 털도 있고 흰색 사슴도 있어요. 그럼 얘는 멜라닌이 많이 나온 거고 멜라닌이 적게 나왔다. 각자의 유전자에 따라서 다르게 형질이 나오게 되었다. 멜라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 흑인 같은 경우는 멜라닌이 겁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백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우리 같은 건 중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간을 좋아하죠. 세모를. 알죠? 약간 중간을 좋아한다 우리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DNA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앞전에 말했던 거는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배웠다면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 그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 중심 원리. 말이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란 세포의 중심, 핵에서 시작하겠다. 즉 세포의 중심에 핵에 있는 뭐가? 핵 DNA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DNA에서 RNA로 전사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전사가 뭐고 번역이 뭐고 RNA가 뭐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알려줄 건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약간 예시를 좀 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암기보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봐. 전 세계에서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딱 한 장에 적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요리 레시피는요,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빌려주고 저 사람한테 빌려주면 소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레시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약간 금고 같은 데 보관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요리를 평생 한 번 정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 원본을 금고에서 꺼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요리를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금고 옆에 복사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 복사본, 우리 그걸 사본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본이 RNA다라고 보시고요. 그걸 복사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 DNA라는 레시피는 절대적으로 핵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핵이 금고예요. 금고 바깥으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이 세포질에 뭐가 있냐면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 리소좀은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효소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어서 그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DNA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 맞지? 정보가 소실되니까. 그래서 DNA는요, 핵 속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DNA는 절대 세포질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DNA 리보솜은 바깥에 있는데 DNA를 만드는 리보솜은 바깥에 있는데 얘가 바깥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 복사해서 나오자라는 얘기예요, 레시피를. 알겠죠? 그래서 전사라는 작업을 해서 RNA로 복사가 됐고 이 RNA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RNA는 나중에는 어쨌든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긴 할 거야. 오케이?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RNA가 나왔어. 그러면 이 RNA가 결국에는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이 뭐냐면 레시피를 읽고 요리를 한다는 얘기야. 요리한 결과 요리가 나오겠지? 그게 단백질이 된다. 그래서 RNA가 번역이 되면 아미노산이라는 이 단백질의 조그마한 구성 단계를 하나 붙여서 긴 사슬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 어딘가요? 리보솜이죠. 리보솜. 그래서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핵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럼 전사가 일어나고 DNA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DNA가 나오면 가수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RNA로 전사해서 RNA가 핵의 구멍, 핵봉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RNA가 그 리보솜에서 이 RNA가 결국에 얘 정보랑 똑같은 정보잖아. 복사했으니까. 그래서 DNA 그 리보솜을 거쳐서 번역, 아미노산을 붙이는 단백질 합성 과정이 형성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말했어. DNA는 핵 속에 안전하게 보존이 되면서 RNA가 그 정보를 따가지고 전사해서 걔가 전달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서 배운 거야. 단백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포체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골지체를 거쳐서 탕 내보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단백질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세포 안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세포 안에는 효소가 없어요. 방금 말했잖아.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고 알겠죠? 그것도 단백질이잖아. 어찌 보면. 그래서 세포가 필요상에 있으면은 분비까지 안 하고 안에서도 사용을 해요. 결국에 우리는 분비하는 과정만 배웠지 안에서도 사용을 한다. 이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거나 합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리로 인해서 합성이 되고 어떻게 정보가 저장이 되냐? 정보가 저장이야. 알겠죠? 약간 너네 혹시 모스부호 아니? 모스부호? 모스부호는 띡 이 두 가지 정보밖에 없거든?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거 엄청난 정보잖아. 맞지? 이거 고작 두 개 가지고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패턴이야. 패턴으로 정보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거야. 어찌 보면 약간 암호인 거지. 암호. 맞죠? 약간 이런 거야. 너네가 0부터 9까지 번호가 있어. 숫자가. 그러면 너네가 어떠한 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어떤 문은 비밀번호가 뭐 1, 2, 3, 4일 수도 있고 어떤 문은 4, 3, 2, 1일 수도 있고 문마다 정보가 다 다르지. 비밀번호 정보가. 결국 그것도 뭐야? 패턴이야. 패턴. 알겠어요? 그러면 유전자 정보도 마찬가지로 뭐야? 패턴이야. 패턴. 알겠어? 패턴이 곧 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런 정보가 패턴으로 구성이 될 거고 얘는 1, 2, 3, 4, 5 이런 정보가 패턴이 되고 얘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총 4가지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이에요. 결국. 자,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되어져 있는데 얘네 순서와 개수에 따라서 정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재미난 사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너네가요 유전자 자체가 염기가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 종류가 몇 가지 나오나요? 과연 5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보 몇 가지 나오냐 하면 한 정보당 4개씩 들어갈 수가 있어.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맞니? 중복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의 몇 제곱? 5제곱이라는 정보가 만들어져. 4의 5제곱이 몇이야? 10의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지의 정보가 나와. 미친 거 아니야? 고장 이건데 1000개가 넘어. 정보가 엄청나지? 근데 이것만 있냐? No! 유전자마다 사용하는 염기 개수가 다양해요. 10개짜리도 있고요. 100개짜리도 있고요.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러면은 이런 유전 정보가 그냥 많을까? 겁나 많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냐? 슈퍼컴퓨터로 이 사람의 DNA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DNA 종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었을 때 몇 가지 나오는데 슈퍼컴퓨터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천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컴퓨터도 못하는 걸 절대로 이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똑같이 내가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의 제로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을 만들 건데 단백질을 만드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뭡니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맞죠? 그러면 어떠한 아미노산이 붙느냐에 따라 어떠한 아미노산이 붙더라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 한 개가 어떤 아미노산 한 개가 붙을지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해. 맞지? 맞죠? 그 정보가 뭐냐면 3년기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염기 지금 3개지 3개. 혹은 타이민, 구아닌, 아데닌 3개지. 혹은 아데닌, 사이토신, 탈시진 3개지. 자, 요런 걸 3년기 조합이라고 해요. 염기가 몇 개라서? 3개라서. 그러면 이 3년기 조합을 갖고 있으면 A라는 아미노산이 붙는 자리고 이런 3년기 조합을 갖고 있으면 B라는 아미노산이 붙는 자리고 이런 3년기 조합이면 C라는 아미노산이 붙는 자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3년기 조합이라는 정보 하나가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씩 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3년기 조합을 겁나게 있어 보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트리플렛 코드가 됩니다. 좀 있어 보이죠? 뭐 다비치 코드도 아니고. 그래서 트리플렛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좀 트리플 3개. 알겠죠? 트리플은 3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3년기 조합 혹은 트리플렛 코드는 어디에서 있는 놈이냐?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DNA도 염기가 있고요. 전사를 하게 되면 RNA도 존재를 하죠. 맞죠? 그러면 어찌 보면 아미노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DNA가 갖고 있는 3개의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해주는 3개의 염기 조합을 우리가 3년기 조합을 배운 거야. 이건 DNA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3년기 조합을 상대적으로 전달을 해준 요 RNA의 3개짜리 염기는 코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뒤에서 배울 거 알겠어? 알겠지?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3년기 조합은 누구 거다? DNA 거다. 3년기 조합은 누구 거다? DNA 거다. 절대적으로 낚이지 마세요. 3년기는 DNA야, RNA 아니야. 알겠어? 절대 아니야. DNA 거야, DNA 거.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몇 개 쓴다? 3개 쓴다. 이게 3년기 조합이야, DNA 거. 좋습니다. DNA가 두두두두두 있는데 이거 DNA 거니까 이 3개씩 뭐라고 한다? 3년기 조합이라고 한다. 이 3년기 조합은 아미노산 1번, 2번, 3번, 4번을 각자 만들어낼 것이다. 알겠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중간에 RNA를 적어주면 좀 좋을 텐데 맞죠? RNA를 거치기 할 거니까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RNA로 또 넘어갈 건데 잘 적어주고 잘 보세요. 자, 전사라는 거 우리 했었죠? 아까 그거는 간단하게 본 거야지 전사에는 좀 더
할게요. 자, 일단 전사를 배우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DNA에서 사용하는 염기와 RNA에서 사용하는 염기가 달라요. 이거는 아마 앞쪽에서 좀 배웠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거든요, 보통. 자, DNA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자, 이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은데 얘는 유라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면 타이민과 유라실은요, 구조가 다를까? 구조는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다. 다만 안쪽에 원자의 배열이 좀 다를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놈인 거야. 알겠지? RNA는요, 타이밍 절대 안 쓴다. 만약에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한쪽 구석에 유라실이 있다. 그 얘는 100% RNA야. DNA 볼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RNA야. 유라실이 보이면. 타이밍이 보인다? DNA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달이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DNA 정보가 있을 거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자, 잘 보세요. 전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맞죠? DNA 입장에서 염기 하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어요? 당에다가 인산이 붙어있고 여기에 뭐가 붙어있어? 염기가 붙어있죠. 당과 인산과 염기가 1대1대1 결합한 이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마다 종류가 다를 테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4종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다 4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RNA로 전사를 하려면은 이 정보를 그대로 옮겨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와 누가 결합하고 누구와 누가 결합하고 이런 결합하는 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결합하거든요. 그런데요, 타이민은 없죠. RNA에서. 그럼 타이민과 구조가 똑같은 누구? 유라실이 붙는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구아닌하고 누가 붙어요? 사이토신 붙고요. 사이토신과 누가 붙어요? 구아닌이 붙고요. 그리고 타이민에 A, 아데닌 붙고요. 아데닌 붙고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붙고요. 구아닌 반대로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 그 다음에 아데닌, 그다음에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 이런 식으로 붙어가요. 알겠어요? 이거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나와요. 100%.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RNA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아데닌에 유라실이 붙고 구아닌에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붙는 거를 상보적 결합 이렇게 말해요. 상보적 결합. 상보적 원리, 상보적 결합. 그래서 여기 뭐 있어? 상보적으로라는 말을 썼어요. 상보적 결합이다라는 거는 용어가 따로 나오진 않았네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고 RNA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렇게 말했으면 되죠. 하나가. 아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딱히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전사가 되냐? 맞죠? 전사도 어찌 보면 합성 아니에요? 합성? 맞죠? 별거 없어요. DNA가 이중으로 꼬여있어 안 꼬여있어? 꼬여있죠? 그러면 DNA를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 상상해봐. 이렇게 꼬여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염기가 가운데 있어요? 바깥쪽에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안쪽에 있지, 맞지? 그러면 암호가 안쪽에 있으려면 생각을 해봐. 요 암호에 대해서 유한의 씨를 부를 건데 이 암호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벌려줘야 되겠지. 그 DNA가 중간에 이렇게 벌려져요. 벌려진 거 보여? 벌려져 있죠? 벌려지면 이 틈이 생기지. 이 틈 사이로 누가 들어가냐면 누구 합성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RNA를 합성하고자 하는 거니까 RNA 합성하는 효소, RNA 그냥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합성 효소가 이제 여기 염기서열, DNA의 염기서열을 인지하면 상보적으로 하나씩 붙여주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딱딱딱딱 하면서 신장되고 있지. 신장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딱딱 붙이고 있죠, 계속. 붙이고 있죠. 붙이다가 이제 나중에 다 떨어져 나오면 이게 벌어진 게 다시 마무리가 되고 마감이 되고 이제 RNA가 이렇게 긴 사슬로 하나가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RNA까지 우리가 뽑았어. 맞죠? RNA까지 우리가 뽑았고요. 지금 안 되는데? 자, 괜히 지었네. 자, 쌤이 예를 들어서 이게 3년기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3년기 조합이 알겠어요? 그러면 상보적으로 되어 있는 3년기 조합에 관련된 요 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코돈. 이건 트리플렛 코돈, 트리플렛 코드 혹은 3년기 조합. 이건 DNA 상에서 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코돈은 RNA 상에서 말하는 거 알지? 코돈 꼭 기억하세요. 코돈. 그럼 어쨌든 간에 코돈을 갖고 있는 RNA가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전사가 됐어. 그러면 이 RNA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리보솜 보이세요? 리보솜 보이시죠? 리보솜 사이에 껴서 리보솜을 흉 하고 지나가면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단백질이에요. 정보를 하나씩 읽는 거야. 오케이? 정보를 하나씩 읽으면서 아미노산을 하나씩 붙여서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 그림이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와요. 이 그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구멍을 뚫어놔. 기억, 니은, 디귿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어놔. 그래가지고 얘 아데닌이야, 유라실이야, 타이민이야, 구안이야, 사이토신이야 이거 다 물어봐요. 알겠지? 채워줄 수 있어야 돼. 잘 봐요. 우리가 DNA가 두 가닥이지, 맞지? 맞죠? DNA가 두 가닥인데 한 가닥과 마주보고 있는 한 가닥은 사실 정보가 똑같은 거야. 산모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치 니네가 정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정보예요. 다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산모적인 것 뿐인 거야. 알파벳이 그냥 다르다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 정보를 그대로 전사한 RNA 정보가 RNA가 연기가 좀 다르긴 하잖아. 유라신 들어있고 아데닌 자리에 뭐 다른 게 들어있고 구아닌 자리에 다른 게 자리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DNA 한 가닥에 대해서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 한 가닥도 결국 정보가 어떤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알겠죠? 다 같은 정보예요. 그러면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렇게 RNA 하나를 보고 두 개 중에 전사를 한 대상자가 있긴 할 건 아니에요. 두 개 다 하진 않겠지. 그럼 그걸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는 거냐? 뭐 별건 없어요. 이거 사이토신 나왔으니까 구안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DNA를 전사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질문을 합니다. 이거 많이 볼 거야. 문제 앞으로 내가 퀴즈 주면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요. 뭐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요. 그리고 하나만 좀 팁을 알려줄 건데 이 녀석 사이토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사이토신 있는 거 보여? 그러면 이 녀석에 관련된 정보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주세요. 알겠죠? 대신 타이밍이 있으면 유라실만 좀 바꿔주자. 여기서 너네가 헷갈리거나 많이 틀리거나 실수로 틀리는 애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유라실을 써야 되는데 타이밍 써요. 그게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RNA는 타이밍이 들어가는 자리를 반드시 유라실로 쓰셔야 돼요. 그거 하나 좀 틀리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럼 코돈에 대한 정보가 곧 뭘 만드는 거야? 아미노산 하나씩 만든다. 알겠죠? 우리가 아까 3년기조 한 개당 아미노산 만든다 했지만 사실 그 정보가 그 정보예요. 거쳐가는 중간까지도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미 다 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 리본 지나가니까 아미노산 하나씩 붙어가면서 따따따따따따 나오지? 단백질이. 근데 아직까지 이때 만들어진 단백질은 아직 기능을 못해. 처음 공장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어. 공장에서. 그럼 첫 번째 핸드폰 모양은 나왔거든. 근데 아직 기능은 안 돼. 기능은 아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단백질은 기능을 못 해요. 아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얘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접히고 여기 써있나? 여기 있다. 입체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단백질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단백질은 구조가 포인트야. 구조. 입체 구조가 안 나오면 걔는 단백질인 거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기능을 못하는 쓸모없는 단백질이야. 입체 구조가 중요해요. 단백질은. 단백질이 얼마나 입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저 문을 따기 위한 열쇠를 만드는 작업이 단백질인 거야. 그래서 구조가 안 맞으면 열쇠로서 무용지물이 된다. 알죠? 단백질은 구조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돈의 정보를 보고 뭐의 정보? 코돈의 정보를 보고 어떤 아미노산이 붙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맞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는 외울까요? 안 외우죠. 야, 이 친구가 이거 어떻게 외우니? 나도 못 외우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표가 다 주어질 거야. 필요에 따라 여기 부분만 잘라서 주던지 아니면 전체 그림을 주던지 여기만 따서 주던지 일부분을 따서 주던지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코돈이야 이거. 코돈의 정보야. 3분의 2 정보 아니야. 코돈 자체가 UAU가 있으면 그 자리에는 어떤 아미노산이 붙는가? 타이로신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코돈이 있으면 트랩오닌이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재미난 사실 알려줄게요. 얘네가 뭘 질문하지 않아? 이 질문돼. 3년기 조합이 몇 종류가 만들어지니? 라고 질문하면 64가지야. 왜냐면 염기가 3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요 3년기 조합의 구성이 한 개당 염기가 4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4의 세제곱 64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럼 코돈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재미난 사실 잘 봐. 여기서 포인트야. 이거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 적이 없었어. 니네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의 몇 종류로 배웠어? 20종류. 딱 20종류밖에 없어. 아미노산 더 많긴 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필요한데? 그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왜? 먹어야지만 섭취가 가능하니까. 그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몇 개가 있긴 한데 그냥 까먹었어요. 어쨌든 필수 아미노산은 먹어줘야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음식으로서 섭취하든지 영양제로서 뭐 섭취를 하든지 먹어줘야 되고요. 그럼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은 딱 20종류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한 개의 코돈당 염기가 한 개 코돈당 한 개의 아미노산이 붙는다 치면 코돈은 64종류란 말이야. 코돈은 종류가 64종류란 말이야. 그럼 개수가 맞아 떨어져? 안 맞아 떨어지지. 한 개의 아미노산한 코돈 하나를 가져간다고 가정해도 몇 개가 남아? 44종류의 코돈이 남아. 그러면 얘는 뭐야? 쓸모없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44개를 가지고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한다고. 그걸 다른 말에 한 가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돈이 번역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봐봐. 아미노산 한 개당 코돈 지금 4가지가 전부 다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아마 4가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번역하는데 4가지 코돈을 다 쓰겠다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해갔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사실 염기 서열이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바뀌었을 때 만약에 염기 서열이 그러니까 코돈이 이거였거든. 맞지? 근데 염기 서열이 바뀌어서 여기 부분이 이걸로 바뀌든 이걸로 바뀌든 상관이 없다? 없다고. 어차피 세리는 맞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고 돌연변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쌤이 실험실에 석사를 했는데 실험도 해봤어. 쌤도 DNA 막 조작하는 실험도 해봤거든. 되게 신기해. 내가 조작한 대로 단백질이 나오거든. 실제로 나오는데 이것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유라시를 돌연변이 했다고 해서 아덴을 만들어봤어. 그럼 셀이 똑같아. 단백질 종류가 똑같아져 버린다고. 그래서 저 표를 보고 잘 봐야 돼.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들지 않게 다른 걸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돌연변이를 만들려면 어디를 바꿔야 될까? 이 중간을 바꾸든지 첫 번째를 바꿔야 다른 걸로 바뀌어요. 괜히 세 번째 바꿔봤자 소용이 없다고. 교수님한테 욕만 먹는 거지. 돈은 돈을 갈아내고 실험할 때
그래서 이런 거 잘 보고 우리가 아미노산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미노산 한 가지를 지정하는 코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알겠지?